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양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장명희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의 목차는 먼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AI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해운 분야, 항만 분야, 조선해양 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카메라, 스마트폰, 그리고 PC, 컴퓨터 이런 디바이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온갖 사물들이 내는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센서를 통해서 IoT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되고, 이런 기존의 디바이스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와 또 사물 인터넷이 연결된 사물의 소리, 데이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바로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주로 정령 데이터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그 정령 데이터뿐만 아니고 로그 데이터라든가 음성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IoT 센서 데이터 같은 이런 비정령, 반정령 데이터들이 모두 모여서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이 되어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그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게 전달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된 빅데이터를 머신러닝과 같은 여러가지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 형태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가치가 있는 정보들이 다시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각종 사물이나 디바이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과 장치들 간의 이동에 있어서 데이터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빅데이터 단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과 결합해서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사실 우리가 수업하게 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영상이, 지금 보게 되는 이 영상이 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영상 자료를 한 편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의 F1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컵 국제 요트 대회.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래된 트로피로 알려진 아메리카컵은 뉴질랜드와 미국, 유럽에선 이미 월드컵에 버금가는 전 국민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로지 바람의 힘으로만 바다를 가르는 요트의 숨막히는 속도 경쟁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뜨겁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건 대결. 승패는 누가 이 요트를 더 정교하게 만드느냐에 달렸습니다. 기술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자본력의 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요트 한 대의 가격은 무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에 이릅니다. 우승팀을 후원한 기업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반열에 오르고 아메리카컵을 쥔 국가는 높은 국가 브랜드와 최고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박 설계, 유체 역학, 조선 기술 같은 국가 기술의 경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메리카컵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 그것은 스포츠를 넘어 해양 기술 강국의 국가적 지위와 영예를 거머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defender, Oracle Team USA. The challenger, Emirates Team New Zealand. The prize, the oldest trophy in international sport, the America's Cup.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34회 아메리카컵 대회. 최종 경기까지 미국과 뉴질랜드 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승부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센서가 그 힘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We've got about 300 or 400 raw sensors on the boat. They range from pressure sensors that measure the pressures in hydraulic systems to strain on the different parts of the boat structure to see how heavily it's loaded and whether it's getting close to breaking. 광케이블로 이어진 400개의 센서로부터 바람의 속도와 각 부품이 받는 압력을 측정합니다. We collect all the data live on board the boat, so we have sensors all over the boat, wind speed, boat speed, foil position, sail trim, all of this collectively creates our performance. I had a PDA on my arm and that gave me information about the sail shape from fibre optic sensors on there. We've got log data and we also have live data that's read out by the sailing team and the design team and that just helps to recreate performance and enhance it. 보트에 장착된 센서들은 초당 10번씩 약 3,000개의 변수를 측정해 향후 분석을 위해 대형 서버에 저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측정된 항해 데이터는 와이파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저장되고 즉시 측정 결과를 분석합니다. 결국 미국 팀은 뉴질랜드 팀을 44초 차이로 따돌리고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요트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We, in our testing phase of the campaign, we'll really thoroughly go through each data point, and when we have a good test result, we will try and recreate that the next day. And so those sensors are very important in helping us recreate that performance.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helps us take a next step. So if we have a bad day, we can pinpoint what isn't working on the boat and just go forward from there and make changes accordingly. 사물 인터넷 세상에서 사물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Good to meet you. Sure. My pleasure. Thank you. Really, the sensor capability that you now have the opportunity to put those sensors in various places to gather data. The example I gave you earlier of an oil well. Those oil wells will have, in many cases, thousands of sensors, and that an Airbus plane, some of the 380s being tested, have 100,000 sensors on them. Really looking at every moving part on that plane, constantly gathering data on the effectivity of all those moving parts of the plane. 센서는 사실 어디에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학교, 병원, 쇼핑센터, 심지어는 도로 위에까지. 이 센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듣고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That will be driving an extremely large amount of data that now will have an opportunity for it to be gathered, to be analyzed, and give people an opportunity to make more decisions. 센서로부터 얻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꼭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고 주차난과 공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응급한 환자를 구할 가장 빠른 방법을 찾을 예. 영상자료 잘 보셨죠? 이 아메리카컵 요트 대회에 있어서도 단순한 항해 기술보다도 오히려 정보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기술력이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팀이 우승했는데 그 미국 팀의
팀을 응원했던, 후원했던 그 기업이 오라클이라는 거 보셨죠? 오라클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자, 이제 이 빅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인공지능과의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셨겠지만, 왜 우리가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4차 산업혁명은 AI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AI 전문가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AI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 커리큘럼에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전에도 인공지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게 기계학습이나 또는 그 딥러닝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빅데이터를 우리가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만남은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그 유명한 베키오 다리라는 이 다리입니다. 이 베키오 다리는 전쟁 때도 이 다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적군마저 이 다리를 파괴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 만들어진 형태로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하는데, 이 베키오 다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남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테, 신곡을 만든 그 단테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단테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베아트리체입니다. 이 베키오 다리에서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필연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성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산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바로 빅데이터와 AI의 만남은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베키오 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과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AI는 사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AI는 한정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해서 인간에게 불완전한 결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인공지능은 더욱더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 멸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어쩌면은 인류는 인간들이 서로 전쟁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해운, 항만, 조선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볼 것이고, 첫 번째가 해운 분야입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운임이나 유가나 환율 등과 관련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좋은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량 데이터에 인터넷 검색 자료라든가 신문기사, SNS 이런 비정량 데이터를 결합해서 해운 시황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AIS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박의 시공간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회용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배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관리인데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해운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인 화주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선박의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용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해운 빅데이터는 선박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선박에는 이 빅데이터가 AI에 적용이 되면서 자율운항 선박이 가능해지게 되고 또 심지어 이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캡틴 AI가 전체적으로 선박을 운항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제공하는 짧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선박의 안전을 책임져 온 건 오랜 항해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원들이었습니다. 인간 고유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의 도전이 이번엔 대자연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항해 영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구글과 롤스로이스가 함께 만드는 자율주행 선박에 대한 얘기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입니다. 예상치 못한 빙산과의 충돌에 배는 대서양 심해로 가라앉습니다. 항로에 빙산이 떠내려오리라 예상하니도 없었고 어두운 밤이라 알아채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첨단 센서로 무장한 인공지능 AI가 선박 안전을 100% 지켜내겠다는 도전에 나섭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로도 잘 알려진 롤스로이스, 또 이미 바둑의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AI를 선보인 구글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박에 달린 센서가 바다 표면의 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AI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위험 요인을 판단합니다. AI엔 기존의 수많은 항해 경험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새로운 항해 경험도 곧바로 축적됩니다. Dynamic Positioning Reports DGPS-1. Lost connection for vessel RR9835. Suggested course of action. Diagnostics. Commands. Proceed. 5대양을 누비고 있는 무인 선박 모두를 7명에서 14명에 불과한 관리자가 육상기지에서 제어합니다. 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스마트 스크린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AI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 이미 각국 업체들이 앞다퉈 자율주행 차량 시범주행에 나서며 미래 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각축하는 실정입니다. 고도의 인간 판단 능력을 대체하려는 AI의 시도는 이제 전방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네. 앞으로 어쩌면은 자율운행 자동차보다 자율운항 선박이 먼저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율운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용화 되는데 우리 인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해상에서 육지보다는 좀 더 제약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자율운항 선박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운항 선박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자율운항 선박을 컨트롤하는 AI에게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해운, 항만, 조선 관련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항만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수집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항만에서 사용하는 그 기본 컨테이너가 되고, 이 컨테이너에는 GPS나 GSM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와 각종 센서들이 결합되어서 이 그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될 것이고,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각종 센서들은 초당 몇 번씩이라도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고, 그 데이터들이 모아진 데이터들이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요, 외부 조건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화물 관리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그 통합 관리 프로세스가 구축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보시는 것과 같은 신선 농수산물이라든가 첨단 제품이라든가 화학약품이라든가 의약품, 생명공학, 이런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콜드 체인도 구축할 수 있고, 또한 그 센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통합 IT 플랫폼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24시간 365일 센스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투명한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고 항만 운영을 최적화하는 데 빅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만, 운송, 적재, 레일 같은 각종 장치를 센서 기반 데이터를 통해서 운영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로 분석을 통해서 운영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 또 고장 부품들과 또 DTC 코드와의 연관성 도출을 통해서 고장 예측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이 그 항만 빅데이터가 해외와 국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외의 사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항만 같은 경우에도 환적 허브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항만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선박 도착 시간과 트래픽 혼잡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높이기 위해 항만의 모든 사용자들이 일관성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선박 위치 정보와 기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도 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 취해야 될 선박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한다거나, 또한 특이한 이동 패턴을 탐지해서 불법 벙커링을 방지하기도 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 장비가 고장이 난 후에 그 장비가 멈춰선 상태에서 그 장비를 부품을 고친다거나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데, 미리 예측을 통해서 고장 방지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항만에서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안전사고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로테르담 항만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 제약사항 내에서 해상, 철도, 육로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좋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항만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어떤 곳에 쓰는지 3번의 마우스 클릭 내에
모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 정보 시스템과 통합을 통해서 시설 관리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프로바이드 클라이언트 협력 가능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왼편에 있는 것처럼 각종 데이터 원천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서 통합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시각화를 시켜서 실제 고객들에게 실시간 예측과 모니터링과 또한 실시간 경보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면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부산항 화물 환적의 황금 노선은 이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1일 반출입 차량 통행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이라는 질문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답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빅데이터 분석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2014년 7월 환적 컨테이너 39만 개, 60만 TEU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별 선적항, 양하항, 양적하의 일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장 많은 환적 물량이 발생하는 노선이 어디냐 하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 빅데이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아주 훌륭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컨소시엄을 통해서 새로운 선박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조선소 관점의 시장 분석의 어려움을 이제 투비 설계, 그러니까 해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중기 선박 시장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조선사 입장에서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기술을 최적기에 개발해서 제품 수주, 선박 수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빅데이터 컨소시엄에서는 선박의 MRO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MRO라는 것은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이죠. 그러니까 선박의 여러 가지 MRO 제품들이 언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그 선박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의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정보들이 빅데이터들이 그 중소기업 선박 기자재 제조 업체들, 선박 기자재 업체에게 제공이 되어서 필요한 때 즉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빅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체까지 기회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 빅데이터 컨소시엄을 통해서 빅데이터는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선박 MRO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도 빅데이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내비게이션 개발입니다. E-내비게이션은 항해 중인 선박과 육상을 서로 연결하는 차세대 선박 운항 체계로서 선박은 차세대 전자해도, E-내비게이션 단말기, 통합 위치 측정, 자동 상황 인식, 자동 단말기 같은
그런 기술을 장착하고 육상에서는 위치 기반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해양 안전 정보 수집 공유, 해상 클라우드 서비스, 최적 항로 선정 지원, 선박 보고 단일화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 통신을 통해서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통신은 항만구역 내에서는 LTE 통신을 통해서, 연거내에서는 지상파 통신을 통해서, 원양국지에서는 위성 통신을 통해서 선박과 육상의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고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을 필수 서비스 요소로 생각을 하고 전 그 선박에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해양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도 답변을 해드려야 할 텐데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이 정도로 해양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